제가 옛날에 대형 항공사 승무원 중에서도 좀 에이스급 외모 가진 여자애랑 같이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 인스타그램 DM을 보여주는데 그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별의별 놈들이 자기 꽈추를 보내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진짜 와, 이 새끼들 이거 너무하네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 내가 나쁜 년이 아니야 라는 게 그냥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맞습니다. 어떤 여자의 번호를 받았어요. 그때 왜 받았냐면은 제가 코칭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이 저한테 시범을 좀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여자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받았는데 받고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님과 같이 실전을 동행하면서 훈련을 시켜드리면서 지나가다가 그 여자가 어떤 남자랑 때리면서 장난으로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합석을 한 것 같아요. 예. 이후에 코칭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오빠 어디에요 어디에요. 제가 볼 때는 저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좀 돌리는 느낌? 예. 그런 경우 많죠, 예, 여자들. 예, 맞죠. 아, 저는 그냥 뭐, 아, 그렇게 하고 받아줘서 어떻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아, 자기는 진짜 번호 이렇게 준 적이 처음이다. 그리고 실제로 외모도 약간 교사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충분히 낚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속아주는 척 받아줘서 뭐 결국 서로 잘 풀려가지고 그날 재밌게 잘 놀았는데 서로. 정말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여자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하면서 여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는 진심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자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가 정말 좀 착해 보이고 이래도 밖에 좀 나가고 반반한 애들은 어떻게든 남자가 다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실이고 그거를 인정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죠, 사람들이. 물론 말씀하신 흙 거. 속의 진주 같은 정말 그렇지 않은 여자들도 있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상처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네. 진심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네. 이게 거의 모든 남자들이 네. 진심이면 다 되는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 썰 있잖아요. 네. 그 썸남 애도 딱 그래요. 진심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투자가 있잖아요. 여성에 네.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그 네. 남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여자한테 다 한 거예요. 음, 근데 그 여자가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 내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상대에게 기대 많이 걸었던 만큼 실망이 큰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이루고 쟁취하려면 그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적절히 조절을 해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네. 오히려 그 결과를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네. 다음에 만약 여자가 아 오빠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때 심리적으로 타격을 안 받는 건데 네. 내가 진심이면 다 될 줄 알았어 라고 네. 하면서 진심으로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은 여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순간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아까 예. 코칭 중에 만났던 여자애가 나는 번호를 처음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자들이 진짜 무서운 게 네. 여자들은 거짓말 하는데 가책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맞아요.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맞죠. 이거죠. 내가 쉬운 여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적 심리 기제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 내가 나쁜 년이 아니야 라는 게 그냥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맞습니다. 제가 만났던 여자 중에서도 여자가 두 명이 가고 있었어요, 저녁에. 네네. 한 명이 너무 글래머에다가 미모까지 출중하고 원피스를 입었는데 몸매, 상체, 하체가 다 완벽했습니다. 아, 바로 제가 말을 걸었는데 여자애가 고민을 하더니 옆에 친구가 또 이렇게 툭 터요 막 주라고. 그래서 그 여자애가 저한테 줬어요. 그러고서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점심을 산대요. 네. 그래서 만났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번호를 처음 줘봤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그날 너 술 마시러 간 거 아니냐? 번호 많이 물어봤을 텐데 나한테만 줬냐? 하니까 아 오빠한테만 줬다. 왜냐면은 나 술 마시러 가는 길이었는데 오빠가 처음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라서 오빠한테 번호를 주고 다음에 술집에 갔을 때 번호 물어본 남자들이 많았는데 안 줬다. 그리고 음, 오빠를 오늘 만났다 해가지고 네. 대낮에 점심 먹으면서 위스키 조금 같이 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피 마시고 헤어졌어요. 걔가 네.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엄청 즐거웠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얘를 버렸어요. 그냥 감정
분리. 간만에 업데이트된 프로필을 떠서 봤는데 D+2일 해가지고 뭐 새로운 남자랑 연애를 시작했더라고요. 아, 뭐 이런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정말 많죠. 예, 너무 허다해서 걔가 근데 그랬거든요. 자기 헤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자기는 남자를 한번 알아갈 때 한 사람한테 충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충실했다면 네, 저를 왜 만났으며 심지어 맞죠. 그 새로 사귀는 남자는 언제부터 알았으며 말이 다 안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여자의 논간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맞습니다. 남자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고. 일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자가 이러잖아요. 아 진짜 나는 번호 같은 거 잘 안 주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나만 진심으로 사실대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클라이언트님한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단어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성관계는 포장 전쟁이다. 뭐 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구라 전쟁이에요. 구라 전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 나는 남자한테 번호 잘 안 준다. 아 그러냐 진짜 신기하다. 나도 20살 초반에 나 클럽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 번호를 주고받아봤지. 최근에 진짜 한 7년 만에 특히나 길에서 번호 물어본 건 처음이다. 요렇게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예. 그런 메소드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로. 아, 예. 예. 이게 서로 간의 포장 전쟁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순결하고 정말 나만 보고 막 그렇게 해픈 경험이 많지 않은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이 궁금하단 말이죠. 여자도 남자한테 원하는 것이 있듯이 남자도 여자한테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자한테 혹시 너 살면서 키스를 몇 번 해봤어? 라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 이거 말고 소소한 것부터도 결국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연애 초보분들은 너무 착해요. 자신의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자한테 다 말해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음, 첫 만남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되고 여자랑 어떻게 대화를 할지 레퍼토리를 짜야 될 수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너무 착해요, 진짜 제가 보면. 그게 제가 더 마음이 가는 게 제가 웹툰에서도 내도록 말하고 있지만 저의 과거가 그 누구보다도 착했고 찌질했고 여자한테 배신을 당했고 이랬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대하자는 게 핵심이에요. 합리적으로. 저도 지금 스쳐 지나가는 여성을 되게 사랑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랑 헤어졌지만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다른 남자들한테는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최대한 좋게 실제로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내가 진짜 여자를 대할 때 저 여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실력, 멋진 부분과 노력, 발전 이런 거를 믿어야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 얘기할 때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아니다.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는 여자가 본능적으로 거짓말 하는 걸 그래서 여자가 나쁘고 악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여성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나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네. 심리가 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맞아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진짜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것만 아니라 사회라는 시스템 자체가 저렇게 여자가 말을 해야지 저 여자 입장에서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 더 큰 득을 볼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고 싶지 않아 하고 물론 여자들도 남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뭐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래. 예. 여자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네. 아, 여자는 나쁘다.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게 여자를 대할 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진실은 알되 맞아요. 이거를 효율적으로만 이용을 해야지 내가 이 맞죠.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네. 여자를 적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던가 이렇게 맞죠. 하면 위험합니다. 고수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연애 초보분들이 진짜 여자에 대한 혐오심 혹은 구라를 잘 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나 그 정도만 해야지 그거를 이제 여자한테 꺼내버린다고요 초보들은.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막상 여자한테 말할 때는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또 여자를 믿어서도 안 되고
되고 너무 안 믿어서도 안 되고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너무 착하다고 네.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여자를 많이 만나는 만큼 주변에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자애한테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소개팅을 받아서 여자애가 소개를 나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낮에 만났는데 바로 술집에 가자고 했대요. 네. 그러면서 남자가 술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자신감이 좀 없어서 제가 술을 안 마시면 어색한 걸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자애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그 소개팅이 끝나고 저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남자가 이러더라 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애는 어떻게 보면 포장 전쟁이다 라고 예. 하셨는데 포장을 잘해야죠. 만약에 그런 게 진짜 자신이 없었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은 순수함을 넘어 매력적으로 보이지 못할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맞죠. 내가 네. 면접 가가지고 전 회사에서 실수한 것들, 전 회사 사장이 나를 싫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면접 자리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죠, 진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연락하고 있는 여자가 여러분 한 명이 아닐 겁니다. 남자로. 여러 남자들이랑 연락을 하는 게 괜찮다 싶은 여자들은 한 남자와만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죠, 여자들은. 근데 그렇다고 나 지금 일주일 전부터 연락을 시작한 남자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지 마 라고 하는 여자는 없어요. DM이 오거나 카톡이 오면 다 받아주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들은 내 연락을 받아줬네. 그럼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얘랑 좀 만나볼까? 이러고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이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을 확률이 높다. 뭐 물론 진짜 예외의 경우에 여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랑 정말 오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인데 나를 프로필 사진에 해놓고 인스타에도 나로 도배해놓고 뭐 이런 경우면 좀 덜한데 뭐 나를 프로필 사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공개 연애를 나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쁘장하고 인스타도 하고 시내도 가끔 나가고 이런 여자들은 남자들로부터 어필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형 항공사 승무원 중에서도 좀 에이스급 외모 가진 여자애랑 같이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진짜 또 왔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또 왔는데 이러니까 오빠한테 이걸 말해줘도 되나 이러니까 뭔데 이러니까 자기 인스타그램 DM을 보여주는데 그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별의별 놈들이 자기 꽈추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진짜 이 새끼들이 너무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SNS나 시내나 이런 번화가나 이런 데 많이 노출시키는 여자들,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다니고 인스타하고 이런 여자들은 내가 이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마라라는 이런 표출을 하지 않는 한은 정말 그런 어필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공개 연애를 하는 여자들조차도 그런 여자한테도 공략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면은 너무 불안해들만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세상에는 다 방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코칭을 하고 도와드리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남자들이 연락이 와도 진짜 멋진 남자라면 그래 내가 이 여자 만나는데 당연히 올 수 있지. 내가 더 멋지면 돼. 그 멋지다는 게 꼭 얼굴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여자에 대해서 잘 다룰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면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